선생님을 자르는 학교가 있다고? 차유진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던 특임대 시절이 떠올랐죠. 그럼 더 재미있겠네요. 청운고등학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유진은 달랐어요. 어떤 전장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였으니까요.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가 시작됩니다. 학교라는 전장에서 벌어질 또 다른 작전 말이죠. 707특임단 출신이 체육교사라. 차유진은 가방끈을 단단히 매며 청운고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될 거예요.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청운고등학교 건물을 비추고 있었지만 학교 안은 묘하게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차유진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선생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어요.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시겠네요. 교감 선생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을 차유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체육교사들이 오래 못 버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차유진의 직선적인 질문에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선 국어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학생들이 좀 특별해요. 특히 2학년 윤세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말끝을 흐리는 박미선의 표정에서 차유진은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권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학교, 교사들도 학생들 앞에서 무력해지는 현실 말이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힘든 아이들이에요. 교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차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아이들일수록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죠. 첫 번째 수업 시간, 체육관에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윤세진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들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차유진이 체육관에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새로운 체육쌤이네. 윤세진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유진입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차유진은 학생들을 차례로 살펴봤어요. 각자의 표정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세진의 거만함, 백건우의 계산적인 시선, 오채린의 교활한 미소, 그리고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송아린의 두려움까지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차유진의 말에 윤세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인사요? 재미있네요. 여기 애들한테 인사받고 싶으면 먼저 실력부터 보여줘야 할 텐데. 바로 그때 윤세진이 송아린 쪽으로 다가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 전교 1등량.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 조롱하는 목소리와 함께 송아린의 책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책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른 척하거나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오채리는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이거 진짜 웃기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송아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유진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세진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선생님도 보시죠? 이게 우리 학교 현실이에요. 힘없는 애들은 이렇게 당하는 거죠. 송아린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차유진이 움직였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조용하지만 확실한 발걸음으로 윤세진 앞에 다가섰습니다. 힘이 뭔지 보여달라고 했나요? 차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체육관 전체를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어요.
윤세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지금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차유진은 윤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힘이 뭔지 알고 싶다면 따라와 보세요. 체육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봤어요. 차유진의 눈빛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운동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죠. 새 체육쌤이 윤세진이랑 한판 뜬다더라. 하지만 차유진이 준비한 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진짜 훈련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체력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3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턱걸이 10개. 차유진의 차분한 설명에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윤세진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이것보다 더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운동장 한쪽에서는 백건우가 동료들과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해. 보통 체육쌤들이랑 다르다고. 오채린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찍어놓자. 나중에 편집해서 온라인에 올리면 되니까.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첫 번째 운동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유진이 직접 시범을 보인 팔굽혀펴기의 완벽함에 학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반적인 체육교사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차유진의 지시에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윤세진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막상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자 금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10개도 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힘이 세다더니. 차유진의 담담한 말에 윤세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기만 했던 윤세진이 처음으로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건우가 나서려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그들에게 기본적인 체력 훈련도 버거웠습니다. 오채리는 윗몸 일으키기를 겨우 5개 하고는 이건 여자가 할 운동이 아니에요라며 투덜거렸어요. 반면 조용했던 송아리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차유진은 그런 송아린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윤세진 무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이거 완전 망신당한 거잖아. 오채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은 잘 나왔어. 편집해서 올리면 저 여자 끝장날 거야. 하지만 백건우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차유진의 움직임에서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야, 근데 저 선생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 저런 운동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윤세진이 화를 내며 백건우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그날 오후 윤세진의 어머니가 학교에 나타났어요. 정치인의 부인답게 화려한 차림새에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계시죠? 우리 세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교장실 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가는 윤세진 어머니의 모습에 교무실 선생님들이 긴장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학부모의 압력으로 교사들이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시킨다고요? 이게 교육인가요? 윤세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교장은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장 그 교사 불러오세요. 직접 얘기해야겠어요. 바로 그때 차유진이 교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장의 허락과 함께 차유진이 들어서자 윤세진 어머니가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이 우리 세진이를 괴롭힌 교사군요. 윤세진 어머니의 도전적인 말에 차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괴롭힌 게 아니라 교육했습니다. 교육이요? 애들을 군대식으로 굴리는 게 교육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707특임단 출신이고 학생들에게 진짜 훈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차유진의 말에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07특임단이라는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윤세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특임대 출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고 있는 거죠. 차유진의 확고한 말에 윤세진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교장실을 나가면서 던진 윤세진 어머니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차유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학교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유진의 체육 수업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부는 여전히 반감을 드러냈지만 어떤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건우는 밤늦게까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 힘이 뭔지 알고 싶다면이라는 차유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윤세진 옆에서 똑똑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한편 도태오는 1학년 후배로서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윤세진 무리에 끼고 싶어서 온갖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의 요구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었어요. 도태오야, 이거 좀 들고 있어. 윤세진이 건넨 건 작은 칼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가져와야 해요? 도태오의 당황한 목소리에 윤세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체육쌤이 우리를 무시하잖아. 좀 겁을 줘야지. 그날 오후 차유진은 도태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가방을 꼭 안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차유진이 도태오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도태오는 몸을 떨며 뒤돌아봤어요. 가방 좀 보여주세요. 차유진의 차분한 말에 도태오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방을 열어본 차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칼이 들어 있었거든요. 도태오는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선배들이 시켜서 누가 시켰든 상관없어요. 이걸 가져온 건 도태오 씨 선택이죠. 차유진의 말에 도태오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지금 말해줘서 고마워요. 책임이란 건 뭔가를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짓는 거거든요. 차유진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말에 도태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지 마라 안 된다는 금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도태오의 간절한 물음에 차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용기 낸 것부터 인정해 줄게요. 이제 남은 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소식은 곧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도태오가 흉기를 가져왔다가 차유진에게 발각됐다는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도태오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대신 차유진과 함께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차유진의 대응 방식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벌 대신 교육이라
박미선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세진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백건우는 예전처럼 무조건 따라주지 않았고 도태호는 아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채림마저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라며 불안해했어요.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섞인 존경이었다면 이제는 냉소적인 관찰의 눈빛이었어요. 저 애가 진짜 그렇게 대단한가 하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윤세진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무리를 지어다니던 그가 혼자 있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송아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예상치 못한 말에 윤세진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너가 왜? 그냥 혼자 있어서. 송아린의 순수한 관심에 윤세진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괴롭혔던 상대가 자신을 걱정해주다니. 난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좋아. 윤세진의 거친 대답에도 송아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외로워한다고 들었어. 송아린의 말에 윤세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청운고등학교에 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서 차유진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존중지수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존중지수요? 송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 학급에서 서로 얼마나 존중하며 지내는지 매일 측정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차유진의 설명에 학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흥미로워했지만 윤세진 무리는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백건우가 물었어요. 평소보다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요. 작은 행동들이지만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차유진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채리는 유치하다며 코웃음을 쳤어요. 첫 번째 존중지수 활동은 체육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유진이 준비한 건 작은 카드들이었어요. 각자 한 장씩 뽑아서 적힌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다른 사람과 나눠보는 거예요. 카드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가장 미안했던 일은? 같은 것들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차 진지해졌어요. 송아린이 뽑은 카드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송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했다는 말이요.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완벽해 보였던 송아린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학생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백건우 차례가 됐을 때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카드에 적힌 질문은 가장 미안했던 일은? 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말리지 못한 게 미안해요. 백건우의 고백에 윤세진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친구가 자신들의 행동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차유진의 격려에 백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와중에 도태호는 혼자 체육관 한쪽에서 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은 이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 칼을 가져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유진에게 솔직하게 말했던 순간 말이죠. 저는 잘못을 인정할 때가 가장 용기가 필요했어요. 도태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세진은 자신의 카드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이라는 질문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오채린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이런 거에서 뭐가 달라져요? 그냥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오채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사실 오채린도 다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차유진은 학생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작은 균열들이 단단해 보였던 벽에 생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존중의 시작이에요. 차유진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육관을 나서면서도 학생들은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청운고등학교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겠지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교장과 교감이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윤세진 어머니의 영향력이 작동한 거죠. 하지만 차유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팀은 먼저 학생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체육 수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세진이 처음으로 불려갔어요. 어머니로부터 미리 들은 대로 대답하려 했지만 막상 감사관 앞에서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나요? 그게 윤세진은 머뭇거렸어요. 차유진의 수업을 떠올리니 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지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백건우의 면담은 더욱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군대식 훈련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아니요, 강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백건우의 대답에 감사관이 놀랐어요. 제대로요? 네, 지금까지 체육 시간에 진짜 운동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차유진 선생님은 왜 그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세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백건우의 진솔한 증언에 감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송아린의 면담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존중지수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강제로 참여하게 하나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기다려져요. 송아린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감사관들은 이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차유진을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도태호의 증언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도태호는 흉기를 가져왔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다른 선생님이었다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올렸을 텐데 차유진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뀔 수 있었어요. 감사관들은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지도의 모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인식했어요. 오후에는 차유진 본인과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군대식 훈련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군대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체육 교육입니다. 차유진은 자신이 준비한 수업 계획서와 학생 성장 기록부를 제출했어요.
모든 활동의 교육적 목적과 기대 효과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정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가장 놀란 건 차유진이 작성한 학생 개별 관찰 일지였어요. 각 학생의 특성과 변화 과정, 그리고 개별 지도 방안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계셨군요. 교육의 시작은 학생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유진의 답변에 감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세심한 기록을 유지하는 교사를 보기 드물었거든요. 그날 저녁 감사팀의 중간 보고가 교육청에 전달됐습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우수한 교육 사례로 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당황했어요. 정치인 부인의 신고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려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였거든요. 한편 윤세진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감사팀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음 날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학교에 나타났어요. 청운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해 취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윤세진 어머니가 언론을 동원한 거였죠.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취재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존중지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고 변화된 학교 분위기를 증언했거든요. 이런 선생님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학생의 인터뷰가 그날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차유진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교육자가 나타났다. 이런 선생님이 필요했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윤세진 어머니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당황했어요.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차유진의 반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세진 어머니의 마지막 카드는 학부모 연합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가 있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한 그녀는 다른 학부모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요즘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체육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뭔가 로비를 한 건 아닐까요? 윤세진 어머니의 의심에 한 학부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로비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진짜 배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중지수 프로젝트 이야기 들으셨죠? 아이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게 됐어요. 백건우의 어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 건우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의견도 말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요. 송아린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린이가 처음으로 학교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학교 이야기를 해줘요. 윤세진 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동조자들이 오히려 차유진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시도로 직접 교실 참관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직접 보시면 더 확실할 거예요.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하자 윤세진 어머니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줄 몰랐거든요. 다음 주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열렸습니다. 체육관에는 20명 가까운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팀워크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2명씩 짝을 이뤄 실내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 명은 눈을 감고 다른 한 명이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윤세진이 송아린과 짝을 이뤘다는 거였어요. 괜찮아. 내가 잘 이끌어줄게. 윤세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학부모들이 놀랐습니다. 평소 거칠기만 했던 윤세진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송아린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윤세진의 세심한 안내에 점차 편안해졌어요. 고마워, 세진아. 송아린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세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건우는 도태호와 짝이 됐어요. 형,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도태호의 걱정에 백건우가 격려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후배를 진심으로 챙기는 백건우의 모습에 그의 어머니가 감동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오채린도 조용한 학생과 짝을 이뤄 열심히 활동에 참여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왜 해야 해요? 라며 투덜거렸을 텐데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안전이 제일 중요해. 오채린의 말에 짝꿍 학생이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오채린의 어머니는 딸의 성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수업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 학부모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챙길 줄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윤세진 어머니만 홀로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동안 아들에게 힘으로 누르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의 윤세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세진이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세진 어머니는 집에서 아들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학교에서 재미있어? 응, 요즘 정말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윤세진의 밝은 표정을 보며 어머니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자신의 방식이 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나면서 청운고등학교의 변화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존중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고 학생들 사이의 갈등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학교 규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백건우의 제안에 다른 학생들이 호응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정한 규칙이라면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학생회에서는 청운고 존중선언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각 학급에서 의견을 모아 공통된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먼저 도움의 손을 내민다. 실수를 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다 같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윤세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힘은 누군가를 누르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 써야 한다는 문장을 제안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송아리는 모래주머니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그걸 모래주머니처럼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전교생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친절함에는 매일 학생들의 작은 실천 이야기들이 쌓여갔어요. 오늘 넘어진 친구를 도와줬어요.
혼자 있는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도태우는 새벽 달리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차유진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던 달리기에 점차 다른 학생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진과 백건우도 합류했고 심지어 송아린과 오채린까지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함께 달려요. 5명의 학생이 나란히 운동장을 도는 모습은 청운고의 새로운 상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세진이 칠판에 글을 쓰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으면 배우면 된다. 차유진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윤세진이 후배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이 그 글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선배가 저런 말을 쓸 줄 몰랐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체육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윤세진이 직접 1학년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었거든요. 운동할 때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 예전 같으면 후배들을 괴롭혔을 윤세진이 이제는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선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꾸준히 하면 분명 늘 거야. 오채리는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좋은 점을 찾아 소개하는 계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친구, 오늘의 노력하는 친구 같은 코너를 만들어 매일 업데이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점차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가 내 좋은 점을 찾아서 올려줬어. 하며 기뻐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오채린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백건우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백건우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매일 오후 작은 공부 모임들이 열렸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학기 말 전교생 집회에서 학생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청운고 존중 선언문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건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변화의 기쁨을 후배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전교생이 박수를 쳤고 1학년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언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선배들처럼 우리도 멋진 학교를 만들어 갈게요. 한 1학년 학생의 다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방과 후 차유진은 빈 교실에서 혼자 학생들이 쓴 편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 힘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학교가 즐거워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차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배구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교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진짜 혁명은 이런 거구나 하고 차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차유진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더 어려운 학교로 발령을 요청해 온 거였어요. 현진고등학교라는 곳인데 다문화 학생들과 비행 청소년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입니다. 차유진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해요.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에 차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면 되나요? 다음 달부터 가능하시다면. 청운고 학생들에게 정근 소식을 알렸을 때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떠나신다고요? 송아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차유진의 담담한 대답에 학생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윤세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백건우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 학교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거죠? 물론이죠. 여러분이 보여준 변화가 얼마나 멋진 건지 다른 학생들도 알게 해줄 거예요. 차유진의 말에 학생들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오채린이 제안했어요. 어떻게요? 온라인으로 교류하면서 우리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존중 릴레이 캠페인 같은 거요.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래주머니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각자의 이름과 다짐이 적힌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학교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요. 도태호가 대표로 전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계속 실천할게요. 현진고등학교 첫 출근날 차유진은 새로운 도전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을 관찰했어요. 청운고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교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체육 선생님이시죠? 여기 아이들이 좀 거칠어요. 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 체육 수업에서 차유진은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유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운동하게 됐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또 새로운 선생님이네. 어차피 얼마 못 버틸 텐데.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체육을 어떻게 해요? 다문화 학생 중 한 명이 불안해했습니다. 차유진은 모래주머니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이전 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기에는 각자의 다짐이 적혀 있어요.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학생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새로운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차유진은 청운고 학생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현진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청운고 학생들이에요. 영상 속에서 윤세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문제아였어요. 하지만 차유진 선생님을 만나면서 진짜 힘이 뭔지 알게 됐어요. 백건우가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 송아린도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오채린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분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이에요. 도태호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끝나자 현진고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 애들이 정말 문제아였다고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모래주머니 프로젝트 해볼 수 있어요? 조용했던 다문화 학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의 언어로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차유진의 답에 그 학생이 환하게 웃었어요. 제 나라 말로 친구라고 써도 될까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뜻을 알려주세요. 며칠 후 현진고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기다릴게. 언어 장벽 때문에 소외됐던 학생들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도 서서히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이라도 제대로 해볼까? 한 달 후
현진고와 청운고 사이의 온라인 교류가 본격화됐습니다. 존중 릴레이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두 학교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줬더니 그 친구가 자기 나라 언어를 알려줬어요. 작은 실천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존중지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모래주머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차유진의 교육 방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죠. 교육청에서는 차유진 교육법을 연구하여 다른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유진은 현진고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청운고에서 시작된 새벽 달리기가 현진고에서도 이어진 거였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청운고 선배들처럼 멋있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이미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유진의 격려에 학생들이 힘을 내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차유진은 청운고 학생들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선생님,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세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백건우도 의욕을 보였어요. 송아리는 현진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썼고, 오채리는 온라인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전국 존중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학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수십 개 학교로 확산된 거예요. 각 학교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칭찬 릴레이를, 다른 학교는 도움 주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차유진은 현진고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신체적 강함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진고 학생들이 단체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선생님, 우리 준비됐어요. 존중은 우리의 무기예요. 우리는 달릴 준비가 됐어요. 차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에 답했습니다. 그럼 함께 달려볼까요?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전장에서도 차유진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온라인에는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존중 릴레이, 모래주머니 프로젝트, 함께 달리기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공유됐어요. 오늘 처음으로 혼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후련한 줄 몰랐어요. 우리 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차유진이 심은 씨앗이 전국 곳곳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